네, 안녕하세요. 오왕석 AST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개인 카페를 창업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역시 일기 형식으로 제 속마음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망을 가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었다. 언제든 도망가도 이상할 게 없는 하루의 반복이었다. 손님들은 꼴도 보기 싫었고, 그래도 그 와중에 나를 위로해주는 건 뉘엿뉘엿 넘어가는 태양이었다. 일몰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카페를 시작했던 게 참 다행이었다. 커피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매일매일 생각을 해봤다. 역시 그냥 좋아서 시작했던 게 맞아. 근데 돈도 안 되고 기분이 상하는 소리만 듣고 몸도 아픈 곳은 많아지고 내 시간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은 기분. 무언가 상황을 바꿀 만한 계기가 필요했었다. 그게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하루의 반복이었다. 표정이 좋을 리가 없는 내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 모두가 꿈꾸는 그 자리, 누군가 보면 참 멋있고 부러운 자리. 그래, 그게 그래서 내 자리가 그렇다는 거냐? 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넌 내 속도 잘 모르잖아. 지는 태양을 보면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있는 이 카페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하다니 헛웃음이 나왔다. 가게 근처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다. 힘들면 도와줄게 아들. 카페를 혼자 준비하고 혼자 오픈도 하고 해본 적도 없는 카페를 너무 잘 해왔어. 근데 힘들 수도 있지.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어. 그런데 지금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줄게. 일하는 시간을 나눠서 해볼 생각이 있니? 좋은 마음으로 제안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닌 카페 일을 어머니에게 맡길 수는 없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다 가르쳐 드려야 되나.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한숨도 나왔지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여전했다. 어머니에게 교육을 시작했다. 어머니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기 시작했다. 커피를 제외한 음료의 레시피들과 제조 순서, 다양하게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까지. 어머니는 내 생각보다 손이 빠르셨고 가끔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빼먹고 멘붕에 빠지는 모습도 보이셨다. 아들, 매출만 많이 나오면 엄마는 재밌을 것 같아. 그래도 손님은 꽤 오는 편이니까 재밌게 해보려고. 근데 엄마는 아직 음료를 만든 순서나 재료가 들어가는 양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니까 실수도 많을 거야. 혹시 실수하다가 손님한테 민폐라도 끼치면 우리 카페의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그게 가장 걱정은 되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커피는 어떻게 해보시려고? 아직 커피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놈의 커피. 본격적으로 어머니에게 커피 교육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포터필터의 무게가 무겁다는 사실에 놀라셨고 포터필터가 뜨겁다는 것에 또 놀라셨다. 커피가 어렵다는 사실에는 더 많이 놀라셨다. 어머니,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단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템핑하실 때 손목이 많이 아프실 테니까 자세를 잘 잡고 템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단 한 가지가 아직 10가지 이상은 더 남았는데 불안해하시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다 말씀드려야 하지? 그냥 한 번에 다 말씀드리고 천천히 정리를 해드려 볼까? 아니면 해야 하는 행동의 숫자를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단순한 방식으로 가르쳐 드려야 하나?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더 효과적으로 어머니 스타일에 맞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됐다. 내 고민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어머니가 어떤 방식을 더 좋아하시는지 물어보면 될걸. 괜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 낭비만 했네. 어머니, 내가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들, 난 잘 몰라. 그냥 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할 거야. 그렇게 내가 아는 것들을 A4 용지에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적을 것이 많이 없네. 말로 설명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쓰려고 하니까 뭔가 저항감이 있네.
그래서 서점으로 가서 카페와 관련된 책들을 몇 권을 샀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창업한 사람의 책, 도쿄의 카페를 소개하는 책, 바리스타에 관한 책, 커피 추출에 관한 책. 그렇게 책을 사고 이틀 만에 책들을 모두 다 읽어봤다. 아, 맞다. 그래서 추출이 그렇게 됐던 거구나. 추출을 하는데 저울을 쓴다고? 그리고 커피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나? 내가 쓰는 원두에 기름이 살짝 묻어나오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생각보다 나는 아는 것이 많이 없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때 그 단골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맞아, 나 아직 한참 멀었네. 그렇게 어머니에게 내가 알고 있는 커피 추출의 모든 기술을 다 알려드리고 어머니가 추출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생각보다 꽤 재미있네. 뭔가를 가르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었나?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다. 22초 그라인드 눈금 4.5 마법의 숫자를 찾아냈던 그때 그 기분 좋았던 흥분이 내 심장에 또 다시 온 느낌이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분 좋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모든 신경을 쏟기 시작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해하신 어머니에게 격려를 해드리기도 했고 실수하는 부분을 잘 짚어드리기도 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많은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맘때쯤에 커피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원두 샘플을 받기도 했었다. 전국에 커피를 로스팅하는 업체가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다. 쌓여가는 원두 샘플을 테스트해봤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50개의 샘플을 테스트해봤다.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샘플들. 나는 커피 부자. 카페를 한다고 해서 커피를 잘한다고 할 수 없지 라는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다. 카페를 한다고 명함을 만들고 직업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질문해 저 카페 합니다. 오, 그럼 커피 잘하시겠네요. 원두는 어떤 원두 쓰세요? 마음 한켠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커피의 컷자도 몰랐을 때부터 커피를 조금 알게 되었다고 손님들에게 커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내 모습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기분. 얼굴은 화끈거렸고 그동안 내 커피를 먹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불쑥 올라오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에게 카페의 모든 일을 던져버리듯 맡겨버리고 완전한 도망자가 되었다. 네,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전문가인 척하고 살았으니까 얼굴이 많이 화끈거렸겠죠. 카페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맡겨버리고 약간 1년 정도 저는 여러 다른 카페들 다니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카페들을 가서 어떤 장비를 쓰시는지 또 장비를 쓰는 목적은 뭔지 어떤 원두를 쓰시고 로스팅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닥치는 대로 다 물어보고 자료들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1년 정도를 자료를 모으고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카페를 이제 창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다음 이야기는 두 번째 개인 카페 창업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